네, 과거에는 시험관을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인공수정을 2, 3회 거치는 경우가 많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인공수정은 필요한 경우에만 아주 짧게 진행하고 시험관으로 바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인공수정과 시험관 하기에는 어떤 차이가 있기에 이렇게 진행되는 것일까요? 인공수정과 시험관을 비교한다면 인공수정은 굉장히 자연임신에 가까운 시술입니다. 소량의 호르몬을 사용하여 난자를 키우고 난자가 배란될 타이밍에 맞추어 정자를 채취해서 직접 자궁에 넣어주는 시술입니다. 시험관은 인공수정보다는 좀 더 많은 호르몬을 사용하여 난자를 많이 키워내고 이 난자를 몸 밖으로 꺼내서 채취한 정자와 수정을 시키고 이 수정란을 3에서 5일간 밖에서 다시 키워서 다시 몸 안에 이식하는 과정을 가지게 됩니다. 시험관은 수정이 일어나는 여부와 초기 배아의 발달 속도나 질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일정 이상 등급의 배아를 준비된 내막에 넣기 때문에 시술이 실패할 경우에는 무엇이 원인이었는지를 분석하고 다음 계획을 자세히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공수정은 부부관계를 거치지 않고 시술로 정자를 넣어주는 아주 자연임신에 가까운 시술이기 때문에 이게 정자와 난자가 만났는지 배아의 질은 어떤지 등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술이 실패되었을 때 원인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공수정은 정자의 운동성이 떨어지거나 정자의 수가 적어서 자궁경부를 통과하기 어려운 등 정자의 문제로 난임인 경우에 정자를 자궁으로 직접 넣어주는 인공수정 과정이 임신 성공률을 높여줄 수 있으므로 시행에 봉직합니다. 그렇지만 만약 가임기에 맞춰서 임신을 충분히 시도해 왔던 커플 중 정자 기능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커플이라면 인공수정을 시도하더라도 드라마틱한 임신 성공률을 상승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인공수정은 여성 원인보다 남성 원인 난임에서 좀 더 유리한 시술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시험관은 광범위한 난임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난자가 너무 많아서 배란이 안 되는 다낭성 난소거나 난소 기능이 지나치게 낮은 난소 기능 저하거나 난관이 폐쇄된 사람, 원인 불명의 난임, 과소정자 혹은 무정자증, 남성 성기능 장애, 정자질의 저하 등 다양한 난임의 상황에서 임신을 위한 답을 찾아가는데 도움을 주는 시술입니다.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가지는 커플이 임신이 될 확률은 6개월 이내에 80% 정도, 12개월 이내에는 90% 정도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정도의 자연스러운 부부관계 후에도 임신이 되지 않는다면 임신에 방해가 되는 요소가 있는지 검진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연령에 따라 자연임신을 더 시도하거나 인공수정이나 시험관하기 같은 보조생식술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보조생식술을 시작했다고 해서 자연임신을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공수정이나 시험관하기처럼 자주 시도할 수 없는 한 가지 보조생식술에만 의존하거나 지금까지 시도했지만 잘 되지 않은 자연임신이라는 방법만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생식술과 자연임신이라는 두 가지 임신 방법을 교차로 사용을 하면서 임신 시도에서의 효율을 높이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그래서 한의원에 내원하시는 분들 중에서 자연임신만을 고수하시는 분들에게는 시험관 아기도 시도를 해볼 걸 권해드리게 되고요. 시험관 아기만 진행 중인 분들에게는 자연임신 시도도 병행한 것을 권유드리게 됩니다. 이런 인공수정과 시험관 아기는 한 번 시도만에 임신을 성공시키는 마법의 지팡이는 아닙니다. 시험관 아기를 진행하시는 군은 일반적으로 자연임신이 성공되지 않은 난임의 군에서 더 많이 시도하기 때문에 시험관 아기 기술이 많이 진보했다 하더라도 같은 나이대의 자연임신 성공률보다는 확률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비용과 체혈, 주사 등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 힘들게 시도하는 시술인 만큼 성공을 위해서는 밑준비가 필요합니다. 인공수정과 시험관하기에서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준비 첫 번째는 정자와 난자의 질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난자와 정자의 분화에 3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3개월간 생식세포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몸 관리가 필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규칙적인 생활입니다. 난임을 겪는 부부의 90%는 수면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규칙적인 수면과 규칙적인 식생활로 생식세포의 재생을 도와드려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항산화 물질과 엽산의 복용입니다. 손상되기 쉬운 반쪽짜리 세포인 정자와 난자의 손상을 막고 세포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